수행 모임을 위한 수행 경전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교재들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보면 지난주에 대념처경, 신념처 호흡수행의 구조 이런 그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렴만 보지 않고 앞에 부분까지를 같이 보니까 우리가 수행 지도의 기본적인 틀, 삼매수행경이 말하는 네 가지 삼매수행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그리고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필수품을 갖춘 삼매, 8정도의 정정이죠. 필수품의 과정으로 초선 내지 제4선이라고 하는 바른 삼매를 성취해 머무는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금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라는 것이 그런 초선 내지 제4선이라는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 그 행복함에 마음이 잠겨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에 삼았다라는 공부 과정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죠. 이렇게 법이 드러나야, 볼 게 있어야 보이는 것을 알고 본다. 이런 개념에 의해서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내적인 심에 삼았다. 그래 되고요. 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우리가 이제 자주 말하는 거지만, 바깥쪽에서는 의와 법의 관계로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어서 있고, 그 삼매에서 내면적으로 2차적인 법을 드러나게 하는 거, 내적인 심에 삼았다.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고, 그렇게 안으로 2차적으로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이제 그 법의 무상을 보아내는 과정, 법의 윗바사나이고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면 그렇게 내적인 심에 삼았다와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알고 보는 여실직연하면 사념초의 완성이고 예의좌된다.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사념초가 완성되면 이제 이후 과정은, 사실은 이렇게 사념초의 완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니, 삼매라고 하는 제약은 있어도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완성된 삶에 닿은 거죠. 다만 그 완성된 삶이 삼매라고 하는 제약 위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정말 부처님의 깨달음, 또 제자들이 깨달음을 재현하자라고 할 때는 이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한, 삼매에 들지 않은 일상에서도 무상고 무아 부정,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삶을 실현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적인 심에 삼았다와 법의 윗바사나로서 여실직연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이런 여실직연의 상태를 삼매라는 제약 없이도 실현하는 요 과정이죠. 그 과정을 이제 경은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말하고, 사마타로 심해탈하고 윗바사나로 해해탈할 때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부동의 심해탈은 깨달음이다.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런 내용을 이제 지난주 요런 그림으로 소개를 했고요. 이제 한 장을 더 넘기면 대념적용의 호흡수행 구조 분석이라고 해서 이런
그 수행, 그러니까 삼매 수행경이 말하는 수행 지도의 기본 틀을 이제 대념처경이 설명하는 후렴에 적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본 거죠. 자, 그랬을 때, 대념처경 후렴은 모두 7가지의 또는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안과 밖, 그러니까 안에서, 밖에서, 안팎에서. 그 다음에 자라남의 법을,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남, 무너지는 법. 요렇게 6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오직 암만이 있고, 빠띠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몸이 있다라고, 안다라는 요 부분이 또는의 마지막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이 구조 분석 그림에서 가장 잘 표현해낸 것이 빠자나띠. 길게 들어올 때는 나는 길게 들으신다라고 분명히 알고 이렇게 하는 요 빠자나띠가 오직 암만이 있을 때까지 라는 쪽으로 완성되고 그 다음에 내적인 시메사마타 법의 윗바사나를 통한 이 과정이 빠띠사띠 밀착된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라는 양방향에서의 완성이 접근해가지고 몸이 있다라고 사띠를 확고히 한다라는 이 경지가 완성되는 거죠. 이 경지가 밀착된 사띠가 완성된 거고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라는 수행의 경지가 되고 이 경지에 오면 여실지연 예리자 이렇게 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상태가 삼매라는 제약이 있을 뿐이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경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후렴의 마지막 부분은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이 바로 삼매의 제약을 해소하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이다. 네, 요런 그림으로 지난주 우리가 대념처경이 말하는 호흡 수행의 구조를 수행 지도에 위해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어떤 분 연락 주셔가지고 대념처경을 정말 멋있게 부르셨습니다. 이제 좀 대념처경이 보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 어저께 우리 김보병 부부님도 오셔가지고 정말 멋지게 대념처경이 풀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쁨을 함께 했죠. 자, 그러면 사실 대념처경은 신수신법이라는 4가지 대상을 가지고 사띠를 확립하는 수행이잖아요. 그 중에 호흡 수행이라는 것은 신수신법 중에 신념처에 속하고 신념처에 속하는 9개의 소분류 대상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념처경을 우리가 알자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한 거는 사실은 호흡 수행 한 가지 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신념처에 있는 8가지 하고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의 소분류 5가지 하고 해서 15가지는 또 어떻게 이 대념처경의 이 구조 위에서 이해해야 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부분을 이제 뭐 우리가 시간도 많이 썼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우리가 거둔 가장 큰 성과가 요 그림을 그려낸 것 같은데 요 그림 위에서 이제 나머지 15개의 소분류 대상에 의한 사띠바타나 사띠를 확립하는 수행은 간략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 보겠습니다. 오늘 드린 교재 보면 제일 앞장에 신념처의 기타 수행 구조 분석이랬어요. 그러니까 신념처에 모두 9개의 소분류가 있다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소분류 호흡 수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으니까 나머지 8가지를 보아야 하죠.
자, 요 나머지 8가지에 대해서는 뭐 일단 우리가 대념적용을 직접 좀 읽어보고 간략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가지고 계시죠? 네, 12쪽. 네, 우리가 이제 호흡수행까지 11쪽까지 했고요. 12쪽 보면 맨 위에는 이제 후렴 나타났고요. 그 다음부터입니다. Punacca farang vicave vicu caccianto va cacciami pajanati titto va tittom hiti pajanati nisinno va nisinnom hiti pajanati 사야누 와 사야눔 히티 바자나티 야타 야타 와 파나사까요 파니히토 호띠 따타 따타 낭 바자나티.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가면서 나는 간다 라고 분명히 알고, 서 있으면서 나는 서 있다 라고 분명히 알며, 앉아 있으면서 나는 앉아 있다 라고 분명히 알고, 누워 있으면서 나는 누워 있다 라고 분명히 안다. 또한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것을 분명히 안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뭐 4가지 자세라고 이름 붙여진 두 번째 소분류 대상이 있죠. 뭐 나는 간다라는,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 상태를 분명히 안다라고 하니까 뭐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도 안 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요 두 번째 주제는 뭔가요? 조금은 정적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라고 하는 동적인 측면보다는 좀 정적인 측면에서 나의 현재를 분명히 한다, 빠자라티, 요런 의미가 되죠. 뭐 그냥 쉽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적인 나의 상태, 그것을 표현하는 게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것을 분명히 안다, 이렇게 말하고, 이어가지고는 이제 앞에와 똑같은 후렴이죠. 뭐 어제든 우리가 후렴. 자, 그러면 이 후렴이라는 개념은요, 우리 그 지난주 본 요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요 그림에서 보면 뭐 빠자나티 시까띠 한 다음에 필수품의 과정 해가지고 제4선까지 가면 여기까지는 후렴 이전이거든. 그러면 이제 안과 밖과 안팎이라는 내적인 심해 삼았다, 여기부터가 후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세를 분명히 한다 라고 말하면, 이 자세라는 것이 얼만큼을 차지하고 이어서 후렴은 어디부터냐, 이래 되면 결국은 이제 요 그림에서 보면 내적인 심해 사마타로 가는 이 이후는 호흡과 동일한 후렴으로 나타나고 있죠. 빠자나띠하고 이 아래 부분, 요 부분을 하나로 지지한 것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것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 요 후렴 이후는 앞과 동일하고 요만큼 부분을 자세를 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줘 보니까 후렴 이전의 부분이 어떤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본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분류로 갑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그 바로 위에 있는 삼빠자나까리라는 거죠. 삼빠자나가 뭐예요? 삼빠잔냐, 바른 알을 가진 자, 요거죠. 그러니까 바른 알을 가진 자라는 말하고 까리, 행위하는 자, 그러니까 바른 알을 가지고 행위하는 자. 바른 알이 무엇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그런데 무엇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냐라고 하니,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요것이 어떤 기준에 견주어서 잘 나아가고 있는가, 옳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경행, 행선, 경행,
이런 이제 걸으면서 하는 수행을 할 때에 보면 뭐 1단계, 3단계, 6단계 이런 식으로 그 한 걸음을 걸을 때 어떤 기준으로 걷느냐 이런 부분을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익혀야겠지만 이제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런 기준에 부합하게 걷고 있는가? 이 부분이 삼파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물론 또 이거는 뭐 그렇게 꼭 1단계, 3단계, 6단계 이런 그 선방에서 경행 또는 행선이란 이름으로 수행할 때만 쓰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일상에서도 뭐 내가 그저 걸어갈 때도 나의 이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고 잘 바르게 걷고 있는가.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지금 나의 행위에 대해서 깨어있는, 내가 보면서 행위하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이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똥과 오줌을 눌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갈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다시 후렴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또 후렴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내적인 심해 사마타 이후의 과정, 그 앞의 부분은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한 가지로만 딱 제시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불교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발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며 머리카락으로부터 내려가며 이 몸에 대해 피부의 경계를 채우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관찰한다. 이 몸에는 머리카락, 털, 손발톱, 이,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흉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 똥,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에 오줌이 있다라고. 성미보부님, 여기 지금 부정한 것들 관찰 몇 개야 이게? 이게 21가지. 근데 이게 보통은 몸에 부정한 요소 32가지를 관찰한다고 알려져 있어. 근데 그게 보면요, 청정도론부터든가 후대에 가가지고 한 개가 더 추가가 돼. 그래서 32개가 되고 경에서는 31로 나와요. 그래서 몸의 31가지 부정한 부분을 관찰하는 거. 이렇게. 뭐가 추가되는데 그러면? 보자. 여기에 내가 지금 뭐 하나 있어. 제가 그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자꾸만 이제 그 기준을 달리하니까 잊어버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밑에 보면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밭벼, 논벼, 콩, 완두, 기장, 현미 같은 여러 가지 나다를 채운 양쪽에 아가리가 있는 자루를 눈이 있는 사람이 풀고서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밭벼, 이것은 논벼, 이것은 콩, 이것은 완두, 이것은 기장, 이것은 현미다라고. 이처럼 비구들이요, 비구는 발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며 하면서 반복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그냥 딱 보면 뭐 하라는 말인지 알겠죠? 그야말로 아래 위로 아래 위 양쪽으로 아가리가 있는 뭐 그런 이제 그 자루를 풀고서 살펴본다
하는 식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31가지 부정한 요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5번째 소분류가 나오죠.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 몸을 놓인 대로 자세를 취한 대로 요소별로 관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라고.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은 뒤에 큰 길 사거리에 덩어리별로 분류해 놓고 앉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 몸을 놓인 대로 자세를 취한 대로 요소별로 관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라고. 여기서는 사실은 이거는 뭐 말이 우리 몸이라는 게 물질이니까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나요? 지수화풍 4대 그리고 4대가 결합한 4대 조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지수화풍 4대와 4대가 결합해서 생겨난 물질 요것으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소를 잡은 뒤에 큰 길 사거리에 덩어리별로 분류해 놓고 앉아있다. 덩어리별로 이랬거든. 우리 몸이라는 게 4대와 4대 조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그 몇 개 경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맛집 하니까야 28번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60 몇 번 라훌라 경이라든가 이런 경들에서 보면 지수, 화풍, 공 요 5가지 물질 요소를 정의해 주죠. 그러면 그런 정의가 나올 때 보면 딱딱함 이런 어떤 성질적으로 정의를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더 많은 부분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떤 것이 물질이 결합돼서 지대의 성질을 가지는 그 딱딱한 무거운 성질을 가지는 것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31가지 부정한 것 여기에서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우리 몸의 지대라고 나오죠. 그런가 하면 뒷부분 절반 정도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덩어리별로 분류해 놓고 라는 요 말은 지수화풍의 그 성질적인 측면 요렇게 주목하기보다는 그것들이 결합해 가지고 내 몸 가운데 물질 지대에 속하는 것. 그러면 지대에 속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머리카락, 털, 손, 발톱, 이,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흉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 똥까지는 이게 지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진, 콧물, 관절에 오줌이 있다는 요거는 수된 거예요. 요런 식으로 경이 지수화풍 공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죠. 사념초 수행에서 4대를 관찰한다 라는 요 부분은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꼭 강조를 하는 게 현재 수행처에 가보면 지수화풍 4대라는 것을 지대는 딱딱한 성질, 무거운 성질 이러고 수대는 침투해 들어가는 성질, 흐르는 성질 이런 식으로 성질로 말한다고요. 화대라는 것은 따뜻한 거, 뜨거운 거고 뜨거운, 차가운 이런 거고 풍대라고 하면 바람의 성질, 움직임, 흔들림 이런 식으로 성질의 측면으로 지수화풍을 말하면서 4대를 본다라고 할 때는 주로 이 성질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에서 보면 그 라훌라를 가르친 큰 경 이런 경에서도 그렇고 4대를 닦아라, 4대 수행을 하라 라고 말할 때 보면 그런 식으로 어떤 그 4대 각각의 그 성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관찰하는 이 부분보다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지대, 요 부분은 지대에 속하고, 요 부분은 수대에 속하고, 요런 식으로 그 4대가 결합해서 생겨난 몸의 부분, 요런 식으로 관찰할 것을 그러니까 대념적용은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서도 4대를 그러니까 요소별로 지소화풍 4가지 요소별로 관찰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명확히 의미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해가지고 큰 길 사거리에 덩어리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대와 관련한 수행을 우리가 좀 약간 그 성질의 측면으로. 그래서 저도 그 출가해서 처음 수행을 배울 때 보면 특히 이제 행선을 하는데 1단계, 3단계 이런 주로 풍대 움직임에 중심을 두고 6단계를 하면 들어 하면서 발을 들어 올릴 때는 움직임보다는 그러니까 움직임, 풍대보다는 이 들어 올려지는 다리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이래서 지대를 보고 이렇게 이제 배웠었죠. 근데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수화풍의 성질별로 관찰하자라는 안내가 경에는 잘 없다. 그런 부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관계로도 이렇게 하고 바로 후렴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호흡을 포함한 5개의 소분류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다시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비구는 묘지에 버려진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된 부풀고 검푸른 빛을 띠고 완전히 부패된 시체를 극복할 것이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여기서 수행의 중심은 뭔가요? 시체를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시체의 변화 상태를 이 몸과 비교하는 것인가요? 김성희 부부님, 요건 그래. 2번이네. 비교하는 데에 중심이 있어.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요새는 우리들의 그 삶의 환경이 이렇게 시체가 변해가는 것을 직접 관찰하는 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만 하고 가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개념은 시체가 버려지면 시간이 가면서 이건 달라진다고요.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애지중지 나의 귀한 몸이지만 이 몸 또한 마음이 떠나고 버려지면 저렇게 된다. 이 몸도 저런 것이다. 이 몸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저런 상태를 이 몸도 극복하지 못한다. 네, 몸에 대한 이런 관점, 비교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는 시체의 변화 과정을 9단계로 설명하죠. 그런데 우리는 9개의 소분류로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경이 후렴을 4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9개의 시체의 변화 관계를 그 변화의 어떤 부류 공통되게 묶어가지고 4개로 끊어주기 때문에 후렴에 따르는 4개의 소분류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보면 하여간 이 몸 또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 하고는 후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비구는 까마귀가 쪼아먹고 솔개가 쪼아먹고 독수리가 쪼아먹고 외가리가 쪼아먹고 개가 뜯어먹고 호랑이가 뜯어먹고 표범이 뜯어먹고 자칼이 뜯어먹고 다양한 벌레 무리가 파먹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까마귀가 쪼아먹고부터 다양한 벌레 무리가 파먹는 하는 요거는 우리 많이 보죠. 우리 독성집에도 마하나마경 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럴 때 부처님,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물질로 된 거 하고 요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 뭐예요? 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생활상이 좀
달라졌지만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 가운데 한평생 사는 동안은 함께 해서 나니까 소중하지만 이제 몸이 무너져 죽어서 마음이 떠나고 나면 이 몸이라는 것은 버려지고 결국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 그게 자연의 이치다. 이런 식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는 육식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안 먹으면 식용으로 길러지는 동물의 수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면서 채식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일단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는 바로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몸이 떠나고 나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고깃덩이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그 생명에 대한 관점에서 부처님이 그 육식을 그분이 우리 잘 알죠? 보고 듣고 유추되는 거 아니면 허용이 되는 거죠, 육식으로. 이게 부처님이 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먹어도 좋다 이렇게 허용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에 대한 관점이 그런 거야. 몸이라는 것은 마음이 떠나고 나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살생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면 육식이라는 것이 특별히 금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부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면 이렇게 몸을 그건 이제 후렴이고 밑에 내려가면 다시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3. 비구는 해골이 살과 피가 남아있고 힘줄로 연결된 채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4. 해골이 살은 다 떨어지고 피만 묻은 상태로 힘줄로 연결된 채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5.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다 떨어지고 힘줄로 연결된 채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6.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발뼈,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넓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두개골 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앞에 두 개는 각각 버려지고 하루 이틀 사흘 된 요런 부풀고 검푸른 빛을 띠는 요런 부패 상태를 시체의 변화의 첫 번째로 말했죠. 그리고 두 번째 가면 이제 다른 생명들의 먹이가 되는 그 현상을 보는 거 두 번째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와서는 3, 4, 5, 6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해골이 어떤 형태로든 붙어있든 흩어지든 자기 결합된 상태를 보여는 주고 있죠. 요렇게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후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를 이제 뼈와 살이 있는 거는 시체라고 하고, 네. 피와 살이 붙어 있는 거는 시체라고, 뼈만 남아 있는 건 유골이라 하거든요. 뼈만. 근데 여기서 보면 항상 저도 여기 읽다가 체크 표현했는데 여기 보면 뼈 조각조각 이래갖고 여기저기 팔뼈, 목뼈, 치골, 여기 두개골, 사방에 있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는데 원음에도 이게 다 시체로 나옵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유골, 유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뼈 같은 경우는. 그래, 그 말씀을 알겠네요. 보면 그래서 지금 정확한 지적이다. 지금 3, 4, 5, 6번에서는 3번도 해골이 살과 피가 남아있고 이렇게 나오죠.
4번도 해골이 살은 다 떨어지고 5번도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다 떨어지고 그리고 6번에서는 그 해골이라고 하는 것에서 흩어져 가지고 뼈들로 각각된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뼈라는 말하고 해골이란 말이 다르더라고. 여기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이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요거는 그 시체가 그렇게 변해가는 전체적인 건데 요거는 원어상으로 똑같이 나와요. 자, 그게 이제 원어가 뭐냐 하면 자, 18페이지 그래 18페이지 18페이지 제일 위쪽에서 보면 제일 위쪽 보면 뿌나자파랑 비카 왜 비코 시야 타피 빠세야 사리랑 시와 티까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사리랑이란 말이 시체, 그러니까 사리라는 게 보통 육체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 사리랑 시와 티까야고 그 밑에 내려오면 두 번째로 해서 역시 같이 해서 빠세이야 사리랑 시와 티까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리랑 시와 티까야 라는 요 부분이 시체를 볼 거, 빠세이야 하면 이제 보다, 볼 것이다 요 말이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는 뒤에 부분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 빨리 원어에서는 이제 빠세이야 볼 것이다 사리랑 시와티까야 시체를 볼 것이다가 앞에 있고 뒤에 서술이 되는 거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본 3번부터 6번까지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에서는 보면 제일 윗줄에 보면 빠세이야 아티까니 아빠가 삼반다디 이래 나오는데 아티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티까가 뼈예요. 그리고 아티까니 하면 이게 복수가 되거든. 뼈의 복수에서 뼈들인데 뼈들이 이렇게 인간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걸 해골이라고 한다고. 보니까 영어로는 스켈레톤 이렇게 나오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뼈 이렇게 된 거고요. 잠깐만. 지금 어부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자. 진짜 그러고 보니 그렇다. 앞에서 나왔던 사리랑 시와티까야 하는 요 사리랑 이 말이 여긴 없네. 한 번만 있어요, 제일 위에 어디 있었나요? 사리랑? 그러니까 뿌나자빠랑 비카웨 비코세야 탑비 바세야 사리랑 시와티까야. 그렇군요. 맨 위에 여기 있구나. 여기 한 번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헷갈렸는데 맞아요. 사리랑 시와티까야 라는 것이 이 지금 전체적인 데서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3번의 위에는 해골 그래 살과 피가 남아있고 힘줄이 연결된 채로 있는 건 시체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제일 마지막에는 뼈로 흩어지면 시체라고 볼 수 없는 그 단어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번역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요 부분은요 지금 법우님 지적이 타당할 것 같아요. 제가 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소이마 메와 까양 우파상 하라띠에서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하는데 그 몸을 비교한다는 앞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체라는 말이 시체를 볼 것이다 라는 표현이 지금 잘 안 보이네. 요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음 주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맞습니다.
내가 요 부분은 하여간 그렇게 체크를 못했네. 다시금 확인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다시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7. 비구는 뼈가 조개 껍질 색깔같이 하얗게 된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다시 비구들이요. 여기도 마찬가지네. 뼈가 3, 4년이 지나 더러운 무더기가 된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해서 똑같은데 여기도 역시 시체라는 부분. 그렇군요. 아, 내가 요거는 약간 정확히 체크를 못했네요. 여기도 시체란 말 있긴 있는데 맨 앞에 있죠. 네. 맨 앞에만 있고,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아얌삐코 까요 애왕 담보 애왕 바위 애왕 아나티토라고 해서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로 한번 끊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끊어지는 앞에서 첫 번째 거는 사리랑 시와티까야 해서 이제 시체라는 의미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시체를 본다는 게 아니라 아티카에서 해골을 본다라고 나와야 되거든. 요거는 제가 번역을 맞아요. 이거는 이거는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예를 들어서 4번 같으면 4번은 번역이 지금은 해골이 살은 다 떨어지고 이래서 시체를 볼 것이다 이래 돼 있잖아. 요 자세히 보면 살은 다 떨어지고 피만 묻은 상태로 힘줄로 연결된 데 묘지에 버려진 해골을 볼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 제가 체크해서 다음에 수정해 놓을게요. 그렇네. 이거는 내가 미처 그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다시 하겠고요. 자, 어쨌든 또 계속합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8. 뼈가 3, 4년이 지나 더러운 무더기가 된 묘지에 버려진 그러니까 여기가 버려진 아티까니니까 해골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다시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뼈가 삭아서 분말이 된 묘지에 버려진 역시 아티까니 해골을 볼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드리기로 하고요.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거든.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후렴이죠. 자, 이게 모두 그 시체의 변화 과정, 해골, 이걸 보는 게 9단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4단계로 자른 이유가 후렴이다.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후렴이 생략될 수도 있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요 지금 보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는 뭐 그냥 독립되어 있죠. 근데 세 번째 후렴으로 끄는 데는 보면, 뭐 해골이, 그러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상태로 있죠. 근데 마지막 그 네 번째 후렴에 끄는 데 보면 그 뼈가 뼈 자체로 있는 것보다 이미 그 조개 껍질 색깔 같이 하얗게 된 뭐 이런 그 뼈 자체의 성질을 잃어가는 부분이죠. 조개 껍질 색깔처럼 하얗게 되었다. 뼈가 3, 4년이 지나 더러운 무더기가 되었다. 뼈가 삭아서 분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도 경이 시각적으로 후렴을 4번 보여주는 게 이렇게 9개를 하나하나 넷, 셋 이렇게 묶어서 구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4개의 후렴으로 묶어서 모두 신념처가 결국 앞에 5개랑 시체의 변화 과정 넷 해서 9개의 소분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 오늘 제가 오늘 드린 교재 중에 경이 하나 있죠. 우다이경. 우다이경을 나는 어쨌나?
나는 우다이경을 어쨌나? 남은 거 있죠? 네. 이 우다이경이 또 나름대로 이 신념처를 우리가 보는 좀 특별한 관점을 하나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다이 수당 안구따라 니까야 여섯의 모음의 29번 우다이경입니다. 그때 세존이 우다이 존자에게 우다이여 몇 가지 기억의 토대가 있는가?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자 우다이 존자는 침묵했다. 두 번째도 세존은 우다이 존자에게 우다이여 몇 가지 기억의 토대가 있는가? 라고 말했다. 두 번째도 우다이 존자는 침묵했다. 세 번째도 세존은 우다이 존자에게 우다이여 몇 가지 기억의 토대가 있는가? 라고 말했다. 세 번째도 우다이 존재는 침묵했다. 박보부님, 기억의 토대. 기억의 토대는 몇 가지 어떤 게 있어요? 배우부님, 기억의 토대 이러면 어떤 거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 그래, 우리가 이런 기억의 토대 이러면 볼법스, 계보시천신. 그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토대. 이 부분이 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뭐 경은 전체로 그냥 이제 뭐 기억함이 토대 이렇게보다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요 개념으로 어쨌든 우리가 그거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 그 노는 입에 연불한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대승 불교에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항상 내 마음이 불법승 계보시 천신이라는 이 6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이 부분 그야말로 노는 입에 부처님 생각해라. 이제 이런 식이 되겠지. 기억의 토대라는 주제가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우다이 스님한테 몇 가지 기억의 토대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다이 존자가 대답을 못해. 그런데 여기서는 좀 특별하게 그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그 6가지하고는 전혀 다른 주제가 나타나는데 이 대념 적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주제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우다이 존자에게 도반 우다이여 스승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했다. 도반 아난다여 나는 세존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대덕이시여 비구는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합니다. 즉 한 번의 생, 두 번의 생, 세 번의 생, 네 번의 생, 5번의 생, 10번의 생, 20번의 생, 30번의 생, 40번의 생, 50번의 생, 100번의 생, 1000번의 생, 10만 번의 생, 세계가 줄어드는 여러 겁, 세계가 자라나는 여러 겁, 세계가 줄어들고 자라나는 여러 겁을 기억합니다. 이러이러한 곳에서 나는 이런 이름이었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였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괴로움을 이렇게 경험했고 수명의 한계는 이러했다. 나는 거기에서 죽어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 그곳에서 나는 이런 이름이었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였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괴로움을 이렇게 경험했고 수명의 한계는 이러했다. 나는 거기에서 죽어 여기에 태어났다. 라고 이렇게 상태와 함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대덕이시여 기억의 토대입니다. 이제 부처님 질문에 답을 못하다가 아난다 존자가 스승께서 묻잖아요 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한 가지 궁여지책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기억의 토대라고 하니까 전생을 기억하는 거. 이게 기억이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부처님이 좀 꾸짖어요. 그러자 세존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여, 나는 이 쓸모없는 우다이는 높은 심을 실천하며 머물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었다. 안 한다요. 몇 가지 기억의 토대가 있는가. 이제 부처님이 우다이 존자의 그 답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참 그 뭐가 뿌리사 하면서 쓸모없는 우다이 이렇게 이제 꾸짖으면서 이 쓸모없는 우다이가 높은 심을 실천하며 머물지 않는다고 내가 알고 있어. 여기서 높은 심이라는 건 뭐죠? 이제 높은 심의 공부 요거죠. 그러니까 심의 공부의 내용은 뭐예요? 초성부터. 그래서 삼매를 닦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해 세 가지 무더기가 있다면 개학, 심학, 해학의 세 가지 공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심, 마음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삼매를 닦는 거.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높은 심을 실천하며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삼매를 닦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 부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아난다 존자 보고 그대가 대신 대답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아난다요. 몇 가지 기억의 토대가 있는가. 요거 한번 좀 잘 보세요. 좀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덕이시여 5가지 기억의 토대가 있습니다. 어떤 5입니까? 여기 대덕이시여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제3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자,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하는 거는 초선의 정형구죠. 그리고 생략되어 가지고 제3선 이러니까 초선, 제2선, 제3선 요거를 생략해 놓은 거야. 제3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대덕이시여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한 이 기억의 토대는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으로 이끕니다. 일단은 요 지금 여기 행복한 머무음이란 표현이 눈에 띄죠. 다시 대덕이시여 비구는 광명의 상을 작의합니다. 낮처럼 밤에도 밤처럼 낮에도 낮의 상을 확고히 합니다. 이렇게 열리고 덮여있지 않은 심으로 빛이 함께하는 심을 닦습니다. 대덕이시여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한 이 기억의 토대는 지화견을 얻음으로 이끕니다. 지금 여기 행복한 몸으로 이끔에 이어서 지화견을 얻음으로 이끈다. 다시 대덕이시여 비구는 발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며 머리카락으로부터 내려가며 이 몸에 대해 피부의 경계를 채우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관찰합니다. 이 몸에는 머리카락, 털, 손발톱 내지 관절에 오줌이 있다라고. 대덕이시여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한 이 기억의 토대는 욕탐의 버림으로 이끕니다. 여기서 욕탐 참다라가 아니죠. 까마라가 욕계 수준의 탐이에요. 욕탐의 버림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몸의 더러운 요소로의 관찰, 몸을 구성하는 더러운 요소 부정관이 욕탐, 까마라가 욕계 수준의 탐을 버리는 거다. 다시 대덕이시여 비구는 예를 들면 묘지에 버려진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 된 부풀고 검푸른 빛을 띠고 완전히 부패된 시체를 볼 것입니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합니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예를 들면 까마귀가 쪼아먹고 솔개가 쪼아먹고 독수리가 쪼아먹고 외가리가 쪼아먹고 개가 뜯어먹고 호랑이가 뜯어먹고 표범이 뜯어먹고 자칼이 뜯어먹고 다양한 벌레 무리가 파먹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입니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합니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예를 들면 3. 비구는 해서 쭉 반복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가보면 9. 뼈가 삭아서 분말이 된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대덕이시여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한 이 기억의 토대는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의 해소로 이끕니다. 아까 참 얘기 못했지만 이렇게 시체의 변화 과정 9개
이런 성미부부님 이렇게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뭐 4개의 후렴으로 자르긴 하지만 9단계로 설명하잖아. 이거를 시체가 변해가는 그 과정을 본다. 이건 무엇을 위한 수행일까? 몸에 대한 그 애착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애착을 내려놓는다라는 게 어찌 보면 조금 앞에 몸을 부정한 31가지로 보는 그래서 욕탐을 버리는 요 같은 맥락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김정혜 부부님 네. 이걸 이렇게 물으면 미안하지만 맞나? 성미부부님 답이 맞나? 우리 선배님이 요게 있잖아. 그 차이가 있어. 그 부정관 그러니까 31가지 요소로 몸을 관찰하는 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몸이 사실은 좀 뜯어보면 더러운 거예요. 여기에 애착을 가지지 않아야 돼. 이게 욕탐, 욕계 수준의 탐을 버리는 요 수행이거든. 그런데 이제 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은 여기서도 이제 표현이 그렇잖아. 이렇게 이 몸이 더러운 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또한 그럴 것이고 이 몸도 극복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 몸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왕성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만 저렇게 된다. 무상하다. 이렇게 그 시체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 수행은 경은 이제 전반적으로 무상을 닦는 수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상을 닦는다라는 게 뭐냐 하면 김부분이 우리가 보통 나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뭐 참나라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말할 때 아뜨만이 되는 거잖아. 그 아뜨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기화 나는 있어라고 나라는 사실은 오치온이라는 내가 그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중생으로의 삶에 불과하잖아. 근데 이거를 나는 있어 이렇게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고 이것은 나의 자여 이렇게 자기화한다. 이런 개념이죠. 요게 이제 만화라고 원어가 나오고 중국에서는 이 만화를 뭐 아만, 자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죠. 그러나 이제 그 의미를 따져보면 뭐 아만 이런 말보다는 자기화라고 번역하는 게 의미에 적당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화라고 번역하는데 바로 그 자기화의 해소요. 나라고 하는 나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붙잡음에 중생들이 묶여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시체가 변해가는 이 과정을 보다 보면 참으로 무상하다. 나를 구성하는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 뭐 이러면서 바로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으로의 이 나란 존재가 참으로 자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무상을 관찰하면서 자기화를 해소하는 무상과 자기화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대덕이시여 비구는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점점점 했는데 이건 제4선이죠. 제4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대덕이시여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한 이 기억의 토대는 다양한 요소들의 관통으로 이끕니다. 이것이 대덕이시여 5가지 기억의 토대입니다. 자, 몇 가지 기억의 토대가 있느냐? 라고 부처님 우다히 존재한테 질문했다가 답이 마땅치 못하니까 꾸짖고 아난다 존재한테 그대가 답하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난다 존재가 5개의 기억함의 토대를 부처님께 이제 답을 한 거예요. 자, 박호부님 이 5개가 딱 보면 어떤 그 구조적 형태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 지금 5가지가 자 5가지가 지금 승밀법부님 5가지가 첫 번째 뭐로 나왔어? 초선 내지 제3선 나왔지. 지금 여기 행복한 삶의 그래. 그래서 이제 초선부터 제3선까지 지금 여기에 행복한 몸 나왔고 두 번째가 광명의 산야 해가지고 지화견으로 이끄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정관 해가지고 욕탐 욕계의 탐을 버리는 요쪽을 말했고
네 번째가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무상을 닦아서 자기화를 해소하는 을 말했거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4선을 말하면서 다양한 요소들의 관통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지금 어떤 구조적인 어떤 형태를 보여주지 않나?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는구나. 지금 5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뭐죠? 요렇게 나왔죠? 수행 지도구나. 아니 그보다 네. 초선 내지 제3선에 대한 그래서 지금 여기 행복한 몸은 나왔고 두 번째는 광명의 상 삼양하여 해서 지화견으로 이끄는 부정관이죠. 부정관 해서 욕탐의 해소 네 번째가 시체의 변화 과정이니까 무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화의 해석 이래 됐죠. 그리고 5번째가 제4선 해서 다양한 요소의 관통 요렇게 지금 5가지를 말하고 있잖아. 이 5가지에서 눈에 딱 띄는 어떤 구조적인 형태적인 거 없냐 이거지. 요렇게 보면 어때? 김정희 부부님 이거 이해의 정확한 순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경을 보는 이유가 대념처경의 신념처를 끊어가지고 지금 요거를 소개하고 있거든. 그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자는 건데 보면 제3선이 나왔잖아. 그리고 한참 지나서 제4선이 나왔거든. 이게 그냥 의미 없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뭐 이렇게 말할 거를 아난다전자가 그냥 의미 없이 떼어놨어 이렇게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아난다전자가 설명하는 기억의 토대 5가지 이렇게 말할 때 어쩌면 순서가 이게 좀 1, 2, 3, 4, 5로 순서가 있다면 그죠? 뭐 수행이 진행되는 순서가 있다면 일단 제3선이라는 경지에 와서 제3선의 성취 상태에서 광명의 상에 의한 지화견 뭐 요 부분을 하나의 중심 주제로 그리고 부정관 그리고 시체 그리고 나서 제4선으로 이러면 이거를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경을 보는 시각이 좀 다양하니까 요거를 뭐 100% 아니면 단계 지어짐 없이 이렇게 보지는 말고 그러나 좀 포괄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수행자의 수행의 전개가 일단은 사념초 수행 그 필수품을 갖춘 수행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초선이라는 거는 삼매는 삼매지만 윗닦아 윗자라가 있는 밖의 영역이고 제2선은 윗닦아 윗자라가 없는 이제 안의 영역에 중점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제2선은 안의 영역으로는 들어왔지만 삼매에서 생긴 희와락이라고 하는 삐띠 기쁨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좀 떨림이 큰 이런 상태니까 그거는 넘어서야 돼. 이래가지고 제3선을 성취하면 뭐예요? 여기서는 평정이란 개념이 나오면서 행복이죠. 떨림이라고 그러니까 삐띠 희열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큰 떨림이 제어된 그래서 제2선과 제3선은 아마도 그 차이를 가지는 것 같아. 초선은 삼매는 냈지만 밖의 영역이요. 제2선은 그 가운데 안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변곡점이지 제2선이. 그런데 제2선 무신무사에 왔지만 즉 심이
심이 삼매에 들었다라는 제2성까지 왔지만 그래도 이 심이 수행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기뻐해 지나치게 떨어. 그러니까 그 부분 제어된 행복으로 대표되지만 이제 평정이 함께 나타나는 이제 이런 제3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어때요? 경에서도 변정천이라는 행복으로 가득한 변정천 이렇게 제3선을 많이 끊어주잖아. 그렇게 그 하나의 수행, 그러니까 수행의 과정에서의 하나의 변곡점을 제3선으로 잡고 보통은 제2선에서 잡지만 제3선에서 잡고 제4선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그 평정이 완성되는 요건 또 굉장히 또 제3선과는 큰 차별을 보이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삼매를 닦는다라는 것은 큰 맥락으로 보면 아니면 호흡을 붙잡고 외길로 가자라고 보면 초선, 제2선, 제3선에서 바로 이어가지고 제4선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제4선에서 다양한 요소를 빼쫓는다. 이 얘기는 뭐야? 뭐 다양한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 사문과경에서 말하는 제4선에서 마음을 기울이는 8가지 알미 있죠. 지화견이라든가 의성신이라든가 육신통 요래 나오는 그 다양한 요소의 삐뚤음 그거를 이제 제4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요렇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호흡 외길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 우리가 이제 그 비구니 거처경에서도 이제 유사한 표현 나오는 게 그런데 이렇게 삼매를 닦다가 수행을 하다가 잘 안 될 때 뭐 몸에 열기가 난다거나 뭐 이럴 때 어떡하라고 믿음을 일으키는 다른 님이 따로 갔다 뭐 이제 이런 식 나오잖아. 그리고 또 왜 수행에서도 보면 행이 있는 행이 없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사실은 우리가 행이 있다 없다 이것도 행이 없이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냥 호흡 붙잡고 외길로 번뇌를 부스러 가는 이거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 그런데 행이 있다 뭐 불환자를 말할 때도 그렇고 행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호흡만 딱 붙잡고 외길로 깨달음으로 가면 제일 좋겠는데 그 과정에 수행자마다 우리 보통 말하는 타고난 탐진치가 강하다거나 뭐 이런 수행자별로의 어떤 제약이 있는 수행자는 그 외길로 가는 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부정관을 하기도 하고 시체를 보면서 뭐 이런 물론 이때 이제 박명의산 지화견 이거는 뭐 호흡 붙잡고 가는 수행 지도상의 그 길이니까 조금 다르게 보고 뭐 이런 하여간 부정관이라든가 시체를 보는 이런 다른 과정을 덧붙여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완성하는 이런 부분을 행이 있는 수행이라고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겠는 거야. 광명해상 지화견 요거는 그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니까 내적인 심해사만타지.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떻게 가든 간에 부차 재정 전체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3번, 4번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수행자가 내가 이 소유적인 탐이 지나치게 강해. 그러니까 타고난 탐진치가 너무 강해서 수행이 어려운 이런 수행자가 바로 이런 부정관을 통해서 그 욕탐을 해소하고 또 수행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요게 어찌 보면 한 번 앉은 자리에서 호흡 붙잡고 있다가 부정관으로 갔다가 또 호흡으로 돌아와서 요런 식으로 볼 건 아닌 거야. 그죠? 우리가 수행을 평생 하는 거니까 앉아가지고 호흡 붙잡고 있는데 이 호흡이 잘 안 되네. 요번 수행 시간에는 내가 부정관을 좀 해서 욕탐을 좀 해소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호흡을 다음번에는 호흡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수행은 이게 하나로 시작부터 끝까지가 온전히 이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지. 뭐 이제 그런 그 관점까지를 보면 바로 이렇게 그
이런 부가적인 목표를 위해서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자. 호흡을 잡고 가보자. 호흡이 잘 안 잡히네. 그러면 몸의 31가지 부정적 요소를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욕탕을 좀 가라앉히고 그거부터 시작하자. 이러면 그건 또 잘 되나? 호흡은 잘 안 되는데 그건 잘 되나? 이런 면도 있잖아. 본 일이 없으니까 땅초 현대인들은 이런 내장기관이나 이런 4대 그 하는 거를 본 일이 없으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보면 내가 그래서 이걸 말하면서 몇 번 지금 어떤 형태가 하나 보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게 제3성까지는 뭐 어쨌든 뭐 이제 4년초 수행해가지고 이제 오고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런 부정관을 한다. 무상을 관찰한다 하는 거는 제3선 정도의 경지에 왔을 때 이걸 해야 온전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힘이 되어가지고 제4선으로 넘어가서 제4선에서는 이제 지화견, 의성신, 육신통 이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그 큰 지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물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뭐 지금도 앉아가지고 오온이 무상하지 뭐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지. 그 지금도 앉아가지고 내가 에이 머리카락이 어떻고 침이 어떻고 이러면서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게 수행자의 그 본격적인 수행의 역할 이런 식으로 볼 때는 그 자리가 그죠? 그 자리가 이런 제3선, 제4선 이 안에서 설명되고 있다. 제가 지금 뭐 설명을 잘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 의도를 이해하실 거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 보고 자 그러면 이제 경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한마디를 더 하세요. 훌륭하고 훌륭하다 안 한다요. 그렇다면 안 한다요. 이것도 6번째 기억의 토대로 명심하라. 여기 안 한다요. 비구는 사띠하면서 나아가고 사띠하면서 물러나고 사띠하면서 서고 사띠하면서 앉고 사띠하면서 눕고 사띠하면서 행동을 결정한다. 안 한다요.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한 이 기억의 토대는 염정지로 이끈다. 이랬거든요. 요 표현 어때요? 사띠하면서 나아간다. 사띠하면서 물러난다. 요거 어디서 본 것 같아? 응? 신문서 2번째. 2번째, 3번째. 그러니까 2번째에서는 자세를 그죠? 자세를 취한 대로 한다 했고 3번째는 움직임을 삼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한다 삼바자나라는 이거는 사띠해서 즉 발견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래서 삼바자나는 반드시 사띠와 짝을 이루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띠하면서 나아간다 라는 요 얘기는 나아갈 때에 삼바자나 까리 한다와 같은 말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삼바자나 까리에서는 뭐 앉고 눕고 이런 부분은 안 나오는데 앉고 눕고 하는 건 2번째 거에서 나온 거죠. 자세.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요 하나 요것도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2번 3번 그러니까 4가지 자세 어떤 형태로든 내가 자세를 취한 것을 빠자라띠 하는 거 그리고 행위에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정적인 나의 상태를 알고 동적인 나의 상태를 알고 요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부처님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 이것이 염정지로 이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염정지로 이끈다 했는데 그러다면 부처님이 6번째로 이걸 말씀하셨으니까 제4선 이후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죠.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가 제3선, 제4선 사이에 이렇게 지화견, 내적인 심에 삼았다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부분을 아난다 존자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말하자면 행과 함께하는 이런 거를 말했다면
여기에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 이게 더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 지금 염정지로 이끈다라는 게 법의 윗바사나잖아. 그죠? 수상 윗다가가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진다. 법의 윗바사나잖아. 그러니까 요 중간 어디가 됐든 하여간 지와 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에 더해서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빠졌다. 그것도 채워넣어라.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신 거로 위치는 뭐 이게 아니든 바뀌든 뭐 그거는 수행자들의 어떤 성향에 따른 그 전개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우다이경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건 특별한 주제 하나를 보았어요. 기억함의 토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초선, 제2선, 제3선의 경지에서 세 가지 부처님이 도와주신 것까지 하면 네 가지의 이런 과정.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그리고 부정관과 무상을 닦는 이 두 가지를 행과 함께하는 과정으로 보충해서 끼워 넣고 그리고 그 위에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다양한 요소들을 빼뚫는다 해서 뭐 결국은 이제 누진해서 깨닫는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수행지도가 전체적으로 설명되면서 이제 행에 속하는 부정관과 시체의 관찰, 무상을 닦는 일이 더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오늘 드린 교재 그 첫 장에 보면 첫 장이 대념처경 신념처의 기타 수행 구조 분석 이랬거든요. 사실은 이제 대념처경 15개의 소분류로 보면 호흡 하나를 빼놓은 나머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그 중에 신념처에 속한 9가지 중에 호흡 하나를 뺀 나머지 8가지 이렇게 본 거죠. 그 수행 구조를 분석해 보자 라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안팎 이런 내적인 심해 사마타 여기부터는 후렴이잖아요. 그럼 후렴 앞에 있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건데 내적인 심에다 가기 이전에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 뭐 이런 수행 과정이잖아. 그런데 요 과정을 9개의 소분류를 잘 들여다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원래 이 구조 분석을 지난주 공부한 거로 보면 후렴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서 빠자나띠 인식의 측면과 시카티 행위의 측면 두 갈래로 그래서 이게 병렬의 과정이다라는 걸 중시했잖아요. 그 병렬의 과정으로 놓고 보면 이제 9가지 소분류 중에 빠자나띠 분명히 하나 인식을 바르게 해야 한다. 호흡 수행 같으면 길면 길다고 빠자나띠하고 요런 식. 빠자나띠라는 동사로 언급되는 소분류 대상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몸의 자세.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같이 읽어본 거예요. 몸의 자세라고 말할 때는 갈 때는 간다고 알고 서 있을 때는 서 있다고 알고 요런 부분에서 빠자나띠 분명히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이걸 뭐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맞춰보는 건데 그러니까 두 번째 신념처 네 자세를 분명히 아는 것은 빠자나띠에 해당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부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라고 하는 삼바자나 까리 행한다라는 이거는 인식 아니죠. 이건 시카티 뭔가 내가 행위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그 시카티 위에 2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한 것들을 관찰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정한 것이 관찰이라는 것도 인식 아니죠. 관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카티 있는 거야. 그리고
요소별로 관찰한다. 4대를 관찰한다는 요것도 그냥 내입처, 외입처의 자리에서 인식하는 거가 아니라 관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5에서 9번 시체를 보고 이 몸과 비교하는 마지막 4단계. 이 부분도 행위하는 거지 그냥 인식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요 시카티 위에다가 말하자면 7가지를 적어놨고 한 가지만 빠져놨디 인식 쪽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 병렬적인 진행이 뭐 하나의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에서는 그 인식과 행위라는 양쪽 면이 병렬로 나아가게 그 호흡 수행은 설명이 되는데 사실 그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행 없는 이 외길로 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다 이런 행으로 끼워 넣어주는 거다라고 할 때는 호흡처럼 인식과 행위를 병렬로 진행되기보다는 인식이거나 행위거나 어느 한쪽에 자리매김이 된다.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병렬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부분이 다시 부분 다시 씁니다. 호흡 수행 같으면 네. 맞아요. 1, 2, 3, 4가 길면 길다고 빠져나띠 하고 짧으면 짧다고 빠져나띠 하는 것이 그 빠져나띠가 한 열로 가고 네. 그 다음에 3번부터 16번까지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또 하나의 그 시카티 시도라고 하는 그 행위의 측면이 병렬로 나아가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 두 번째 소분류는 뭐냐 하면 자세를 빠져나띠 한다. 네. 거기에서는 자세를 빠져나띠 한다 하고는 그 다음에 바로 안과 밖으로 후렴으로 연결이 된다고. 후렴으로 연결되는 그 앞에 부분에 빠져나띠라고 하는 요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야. 뭐 일단 그 구조 자체가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병렬로 안 가나요? 병렬로 가지. 그런데 그 병렬로 갈 때 시카티 이 부분은 시카티가 없잖아. 요 부분이 문제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시카티 밑에서 하는 게 있지. 일단 신념처니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라고 하는 이 사념초 수행 자체가 그대로 바탕에 있잖아. 그 바탕에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라고 하는 이 수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호흡 수행 같으면 그게 병렬로 진행되지만 이 자세를 보는 쪽에서는 시카티 시도한다 행위하는 쪽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라는 이 상태가 그대로 진행되는 거고 그 중에 한쪽 인식의 측면으로 중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경이 설명하는 그 설명 문구에는 병렬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바탕에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라는 신념처의 기본 테크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자체가 병렬이긴 하다. 일단 요 정도로 넘어가고 뒤에 더. 그래서 이제 보면 마찬가지로 2번 그러니까 3번부터 9번까지 이 7가지의 소분류 대상들은 이제 빠져나띠라고 하는 그 인식이 병렬로 진행되는 모습을 설명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한다라는 것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는 이 기본 테크닉에서 뭐 그 부분을 커버하겠죠.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몸에서 몸을 이어본다는 거. 그럼 호흡을 보면서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소분류인 호흡에서는 몸이 호흡인 거야. 네네.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는 것은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본다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소분류는 자세잖아. 네. 여기서는 몸이 자세인 거야. 네.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할 때의 그 대상이 내가 가든 서 있든 앉았든 누웠든 이런 나의 자세라는 것이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라는 요것이 몸이고, 이렇게 나의 자세라는 몸에서 자세라는 몸을 이어보는 거지. 호흡이라는 것은 첫 번째 소분류에만 적용되는 거고. 네. 그 차이는 뭐 아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제 각각이, 그래서 이제 바탕에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는 사념처 수행의 기본 테크닉이 인식과 행위의 양쪽을 받쳐주는데, 네 가지 자세라고 할 때는 인식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특별하게 따로 설명해주고, 따로 설명해주니까 그 부분이 채워지고 나머지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라는 이 자체가 시카트의 부분을 채워주고, 나머지 7개의 소분류는 그러니까 각각이 소분류 대상으로 돼서 이어보며 머물 때 그 인식이라고 하는 측면은 따로 언급이 없으니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라는 자체가 인식의 부분은 커버해주고, 그 행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7가지가 제각각 특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그 부분, 그렇구나.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설명이구나. 근데 나도 이거를 어렵게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한 건데, 아니, 내가 사실은 우리가 대념처경 특강을 몇 년 전에 시작하면서 우리 김보근님 처음 우리 만났는데, 그때로부터 대념처경의 해석을 참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있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겨우 대념처경을 경의 의도에 맞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려운 거야.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병렬의 구조, 이런 형태를 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 일단은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해의 문제는 우리 조금 더 반복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자, 그렇게 이제 일단 왔어요. 그렇게 볼 때 밑에다가 제가 뭘 적어놨냐 하면, 깨어있음의 실천, 경행을 수반한 안증을 통해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심을 청정케 한다. 흠없음경. 요거 우리 독성하는 경이죠. 그래서 보면 경행을 수반한 안줌이라는 거, 좌선이죠. 앉아가지고 호흡을 보든, 앉아서 부정관을 하든, 이건 이렇게 경행을 수반한 안줌을 통해서 장애로부터 심을 청정케 한다라는 요게 신념처 9가지 소분류를 통합해가지고 말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중에 이제 특히 경행, 행선의 5가지 이익 이래가지고 삼파자나 까리 행위와 관련한 이 부분, 경행, 행선, 요거는 자, 경행을 수반한 안증이라고 보면 앉아서 하는 수행, 좌선이 중심이 되는 거죠. 거기에 경행이 수반되는 거거든. 그럴 때 왜 경행이 수반돼야 하느냐, 어떤 이익이 있어서 라는 것을 이제 행선경, 경행경 해도 좋아. 짱까마 숙다인데, 여행을 감당하고 노력을 감당하고 병이 적다.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이 잘 소화된다. 삼매의 유지가 길어진다. 경행을 하면, 성묘법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만간 6시간씩 집중 수행을 이제 그러니까 경행과 좌선을 번갈아 가면서 할 거잖아. 이거를 좌선만 하지 않고 경행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야?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야. 특히 삼매의 유지가 길어진다 라고 해서 삼매를 강화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경행을 빼놓지 않고 함께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유 적어드렸고, 그 다음 그 윗부분에 보면 제가 또 하나 이제 박스를 채워놨거든. 요 박스가 뭐냐 하면 요거예요. 자, 보면 필수품의 과정에서 초선 내지 제3선 들어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이고, 그러면 광명의 상을 자거이한다 해서 지화견으로 사띠하면서 행동을 결정한다. 염정지 법의 윗바사나, 그리고 부정관, 그리고 시체를 보는 무상함, 요 4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4선에 오면 제4선은 다양한 요소들을 관통한다. 우다이경. 제가 볼 때는 이 우다이경이 우리가
대념처경에 의해서 신념처의 이 9가지 소분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준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 많이 설명드렸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간 다시 말씀을 요약해 드리자면, 어쨌든 대념처경이 제시하는 신수신법 중에 신념처는 9가지의 소분류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9가지 소분류 대상을 모두 다 밟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사실 뭐 맨 앞에 호흡이 나오고 기타 이제 많은 경들이 호흡 수행을 어쨌든 중심에 두고 설하고 있다고. 부처님 뭐 깨달은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으로 그러니까 어떤 소분류 대상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대답은 호흡이에요. 그런데 특히 우다이경 오늘 설명드린 게 이런 호흡 한 가지만을 가지고 가다 보면 뭐 그야말로 태어나볼 때부터 탐진치가 많은 뭐 이런 사람들을 경에서는 분명히 도와주는 말씀을 하잖아요. 호흡을 잡고 갈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이것저것 딴 거 볼 거 없지 뭐. 가장 확실하고 깨달음까지 직접 가는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로 행과 함께. 그죠? 배부부님, 우리 5종 불안, 5종류의 불안자 말할 때 보면 행과 함께 완전히 열반하는 불안자, 행 없이 완전히 열반하는 불안자, 이런 구분 알죠? 그럴 때 행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건 거야. 그냥 진짜 전생의 업이 좋아가지고 탐진치가 아주 약한 상태로 태어난 수행자라면 그냥 호흡 하나 붙잡고 외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 딴 거라고 말하는 게 행이야. 그런데 우리처럼 태어날 때 이 우리처럼이라고 하면 나처럼이라 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아니까? 우리처럼 나처럼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인 거야. 그래서 이제 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가 강하다 이렇게도 되고 예민하다고 해도 같이 쓰이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수행자들에 보면 뭐 모두가 다 공평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 삼매에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앉아있는 시간에 전혀 불편이 없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앉아있는 자체가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의 길은 앉아서 아무 불편도 없이 빠르게 깨달음으로 이래 나가는 것이 부처님이 이끄는 길인데 중생, 수행자의 현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한테 무언가 보충되는 그래서 비구니 거처경에서 말하는 뭐 이러이러할 때 믿음을 고무하는 님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오는 거고 바로 그런 도움되는 우회하는 길 우회라기보다는 좀 가서 자량을 섭취하고 와서 가자 뭐 이런 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행 이렇게 말할 텐데 요런 행이라는 관점을 우다이경이 설명하고 그 개념을 적용해서 보면 신념처의 9가지 소분류 대상 중에 행 없이 가는 그 길은 호흡인 거야. 그래서 호흡이 상세히 설명되고 이 병렬이 상세히 설명되고 그러나 그 길을 가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수행자라면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자량을 좀 얻어가지고 가는 그 방법이 나머지 8가지 소분류로 설명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삼바자나까리 하는 이 움직임에 대한 이 부분은 깨어있음과 관련해서도 깨어있음의 실전, 경행을 수반하는 안점 이래 하듯이
하여간 뭐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것이 잘 소화된다거나 삼매의 유지가 길어진다거나 이런 경행, 행선의 도움을 받아서 좌선을 통해서 가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제 대념 적용의 신념 적용 전체를 오늘 마무리한 거로 그래야겠습니다. 원래는 이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수심 법의 구조 분석으로 다 그려놨거든. 끝낼라 그랬는데 무리네.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는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무르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야티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당 야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